사실은 저희가 그 구단별 리뷰 앤 프리뷰를 시작한다고 한 게 꽤 됐는데 그게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상황상 좀 어쩔 수 없이 계속 밀리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계속 열심히 좀 속도를 내서 좀 자,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다 두산은 한 2월쯤 하게 되는 거 아닌지 걱정도 자, 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네. 개막 전까지는 꼭 네.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소식이 중간중간에 많았던 거니까요. 네. 오늘은 2019년 7위로 시즌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리뷰 프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2017년 불과 2년 전 통합 우승팀이었어요.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기아였지만 지난해 그리고 올해 굉장히 좀 부침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우승팀이 빨리 추락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승을 하고 통합 우승을 하고 2018년에 5위를 했다가 네. 바로 2019년에 그냥 5월에 그냥 꼴찌를 찍어요. 네. 그래서 막 팬들이 난리가 났죠. 이렇게 야, 이거 폭삭망하나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 반등을 해서 7위로 시즌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격동을 치렀다, 그죠? 네. 격동이 하나였다. 일단 뭐 기아의 올 시즌을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 144경기에서 62승 2무 80패, 승률 4할 3푼 7리로 이제 전체 7위였고요. 5할이 네. 안 되는 성적이죠. 그리고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제 뭐 부상 선수도 많았고 외국인 선수들을 부진, 뭐 투타 전반적으로 난조가 좀 심하다가 결국 김기태 감독이 5월 16일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때는 13승 30패였어요. 아, 정말 좀 최악이다. 네. 예, 최악이고 승률이 3할 1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빠르게 네. 좀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하고 박흥식 감독 대행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빠르게 분위기 반전을 만들고 부임 후에 바로 7연승도 달렸습니다. 근데 네. 그러다가도 그래도 이게 선수 뎁스가 약하잖아요. 네.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고 했지만 고참들도 조금 좀 미진하고 네.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가을 야구에는 좀 실패를 하고 새롭게 감독을 외국인 감독을 네. 그러니까 팀 사상 첫 맷 윌리엄스 감독이 오셨습니다. 네, 뭐 새 출발을 하겠다. 정말 네. 이제 팀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긴 하는데 기아가 아직도 숙제 그리고 좀 과제 아직 물음표들이 좀 많이 보여요. 좀 네. 가장 좀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참 망했다. 네, 시즌 시작할 때 터너, 윌랜드, 해즐베이커 이렇게 세 네. 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 세 명은 이제 다 내년에 볼 수 없는 다 터너 이미 떠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됐죠. 네. 예, 제이콥 터너, 조 윌랜드 네. 동방부진 터너 28경기에 153과 3분의 1이닝. 자, 네. 7승 13패, 평균 자책점 5.46. 그러니까 정규 이닝, 그러니까 규정 이닝을 넘긴 네. 리그 투수 27명 중에 꼴찌. 사실 스프링 캠프 때만 해도 뭐 터너 155를 찍으면서 공 빨랐죠. 네,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투수인데 이렇게 공이 좋은데 이렇게 못 던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좋을 때는 또 들더라고요. 무진장 네. 좋았어요. 근데 그 좋을 때가 별로 안 되는. 네. 나쁠 때가 기복이 훨씬 너무 많은. 심했죠. 예. 네. 그러니까 기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뭐 기가 별로 없고 복만 이렇게만 많은 자, 그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안 좋았고 또 윌랜드 선수 마찬가지로 네. 매우 약했습니다. 이 두 선수 승을 다 합치더라도 또 양현종 선수 홀로거든 16승을 채우지 못했는데 네, 이런 사실 뭐 17년에 기아가 우승할 때는 양현종 그다음에 헥터 이렇게 그렇죠, 두 20승. 원투펀치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래도 한 명은 건졌어요. 해즐베이커 보내고 네. 새로 데려왔던 프레스턴 터커 선수 그죠? 예,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에도 성공을 했고 뭐 물론 이제 터커 선수가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아직 확신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좀 적응을 하고 나서는 훨씬 뭐 투타에서 수비와 네. 공격에서 안정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은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자, 가능성은 봤다. 기아는 또 젊은 선수들이 음. 많이 올라왔어요. 네. 좀 빨리 리빌딩에 들어갔죠. 그죠? 예. 좀 박흥식 감독 대행이 조금 빠르게 리빌딩 이 부분은 구단과 의견 일치를 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뭐 새롭게 그 대행꼬리를 떼겠다. 네. 열심히 하면 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욕심 부려서 마지막까지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진 않았고 조금 가능성이 조금 여기서 더 무리하는 것은 그게 없다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리빌딩 쪽으로 갔습니다. 네. 뭐 일단 눈여겨 봐야 했던 선수들 보면 뭐 많이 성장한 마무리 투수로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뭐 문경찬 선수도 네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펜에서 뭐 전상현 선수, 네. 그다음에 이제 군 복무 후에 이제 다시 필승조로 가세한 박준표 선수도 이제 돋보였고 타선에서는 이제 도루왕 네. 타이틀을 처음으로
차지한 박찬호 선수가 이제 좀 새로운 유격수 뭐 이루수 자원으로 좀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이창진 선수가 또 신인상을 여러 개 그렇죠. 받았어요. 네, 네. 올해 시상식에서. 그러니까 뭐 KBO 신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네. KBO 신인상이 2위를 했죠. 네. 네, 2위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 다른 상도 좀 받고 네. 젊은 타자들의 성장세도 있습니다. 있고 저는 사실 이제 뭐 마운드는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 연착륙을 좀 한 거죠, 그죠? 예, 네. 뭐 전체적으로. 네, 뭐 이준영 선수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전상현, 박준표 네. 이런 선수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요. 20대이기 때문에 뭐 20대 초반 어린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들에게 올해 1군에서 기회를 많이 줘서 이제 이게 좀 내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뭐 네. 국가대표까지 뽑힌 문경찬 선수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봐지고 새로 이제 데려온 외국인 투수 2명 있죠. 네. 에런 브룩스, 드류 간용. 근데 이 선수들은 이제 현역 메이저리그입니다. 네. 예, 현역 메이저리그를 데려왔는데 맷 윌리엄스 감독이 또 잘 또 미국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데려왔는데 자 그렇다면 현역 메이저리그가 오면 바로 그냥 통하는 것인가?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죠. 뚜껑을 또 열어봐야 네. 되는데 자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게 빵실빵실 웃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뚜껑 딱 열었는데 갑자기 없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네. 것인데 자 한번 봐야죠. 네. 결국 이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결국 관건은 이제 4호 선발이거든요. 기아가 항상 몇 년 동안 고민을 네. 했었는데 17년 우승할 때는 이제 임기영이라는 잘했죠. 예, 굉장히 굉장히 뭐 잘했죠. 와일드카드 같은 네, 반짝 굉장히 선수가 잘했죠. 나타나면서 그 4호 선발을 받쳐주고 이렇게 네. 갔었는데 이게 지난 2년 동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영 선수도 있고 그죠. 김기훈 선수도 이제 네. 2년 차가 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늘 이렇게 주목을 받는 홍건희 선수 또 네. 있죠. 이제 뭐 들어와서 만약에 이 3명 중에서 또 차명진 선수도 있는데 이 뭐 한 3-4명 중에서 정말 한두 명만 제대로 터지면 네. 그거 뭐 당연히 좋은 것이죠. 여전히 좀 물음표가 많아 보이고요. 네. 타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뭐 약점은 포수인데 그죠? 예, 약점은 포수인데 뭐 한스택 선수가 주전으로 기용이 됐지만은 뭐 하여튼 뭐 좀 더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백용환 선수도 뭐 주전 경쟁에서 또 가세도 할 것인데. 근데 새로 지 배터리 코치가 진가명 코치가 왔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로 좀 볼 겁니다. 투수진하고 좀 더 맞는 포수를 짝지어주는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할 것이고요, 할 것인데 글쎄요. 뭐 제 최우선이라 그러면 또 안치홍, 김선민 선수 지금 FA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계약을 못했죠. 네, 이 협상 중인데 이 선수들하고 또 어떻게 또 협상을 하느냐. 네. 뭐 현재로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뭐 그냥 똑같았어요. 네. 예, 똑같은 이게 뭐 진척이 거의 없었는데 잔류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좀 짧게 빠르게 훑어봤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기아는 좀 변수가 많아 보인다. 변수는 네, 이렇게 봐야 많다. 될것 하지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변수가 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에서 계속 그래도 전반적으로 팀의 이 흐름은 미세하나마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또 20대 선수들이 많다, 1군에 많다는 거는 흐름을 타면은 또 네. 한번 분위기를 타면 언제든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이 또 사실 기아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양현종 선수가 네. 양현종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또 기아 유니폼을 입고 던지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다. 마지막 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양현종 선수가 내년 시즌을 마치고 2020년 시즌을 마치고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100%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양은정 선수가 FA 재자격을 얻는 시즌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내년이면. 이제 FA로 이제 나가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양현종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부진해가지고 뭐 저도 그렇고 뭐 이 기자들, 또 해설위원들, 평론가들 다 좀 이제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대해지는 1년 만에 굉장히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또 굉장히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자, 완전 이렇게 안 좋았다가 무슨 소리 하고 딱. 자, 16승 8패, 평균 자책점 2.29. 네, 그만큼 전체 1위. 네, 그만큼 이제 양현종 선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저도 나이가 같지만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수준 이상에 좀 도달한 그런 투수가 정말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린드블럼 선수 없죠, 김강현 선수 없죠, KBO 리그에서 다 이제 메이저리그로 떠났어요. 네. 이제 정말 뭐 원톱이다. 물론 새로 이제 합류할 외국인 선수들도 봐야 되겠죠. 외국인 투수들도 봐야 될 건데 뭐
단연 돋보이는 원톱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은 뭐 리그 극강이었고 네. 그죠? 자 그리고 올해는 2019년은 준비가 조금 늦었어요. 뭐 자녀 건강 때문에. 있었고, 네, 자녀 네. 건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보름. 그래서 좀 슬로우 스타트가 됐는데 네. 내년은 본인이 또 보여줘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잘할 것이고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제로 양현종 선수가 이제 지금 뭐 다른 동료들, 다른 팀의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과정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양현종 선수 개인에게 2020 시즌이 더더욱 좀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돼요. 지금 뭐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시가 조만간 현지 에이전시 파트너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본격 시도를 하게 되고 네. 이제 이게 시작하게 되면 이제 스카우트 리포트가 좀 많이 작성이 될 것이죠. 네. 김주환 선수는 뭐 갑자기 간다 해서 지금 많이 좀 힘든 상황이지만 양현종 선수는 그래서 1년 정도 시간 좀 이제 충분한 홍보 기간을 드리는 충분한 거죠. 홍보를 네.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요. 냉정하게 보면 나이도 있고 그래서 2년 이상의 계약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네. 양현종 선수 본인도 돈에 대한 욕심, 몸값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낮췄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실질적으로 뭐 돈 이거보다도 도전. 그래서 몸값은 뭐 2년 총합 한 500만 달러 내외 하더라도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중간이 어려운 상황인데 양현종 선수가 계속 선발로 가야 되거든요. 불펜으로 뛰는 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걱정을 말씀하셨어요. 중간으로 좀 네. 그러니까 중간 투수로 불펜 투수로 안 해봤어요. 네, 아주 이제 신인 때, 어렸을 2, 3년 차 어렸을 때 이후로는, 그때 잠깐 네. 해봤는데 그때도 뭐 크게 재미를 못 봤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죠 선발로 뛰었는데 강력한 구위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처럼 뭔가 다이나믹하게 좀 강력하게 네. 구위로 뭔가 상대 타자를 억누르는 것보다는 물론 뭐 KBO 리그에서는 당연히 뭐 상대 타자를 압도하죠. 그렇지만 메이저리그 가면 좀 다르잖아요. 네. 경기 운영으로 좀 뭔가 세심한 운영 또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자기 페이스로 끌어오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불펜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구위가 이 구속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딪혀 보겠다. 네, 일단은 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요. 네. 뭐 적어도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년에도 양현종 선수가 기아의 1선발인 거는 그렇습니다. 변함없다. 네. 2020년은 사실 또 이제 양현종 선수 위주로 기아는 돌아갈 네.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맷 윌리엄스 감독이 과연 좀 기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근데 다른 외국인 선수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부터 호랑이 감독으로 진짜 유명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섭다고 하는데 뭔가 네. 좀 동양적인 그런 정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약간 서양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약간 쿨하고 너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알아서 해 그런데 알아서 잘 해. 이런 약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파이팅, 정신력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성실성 모두 본다 그래요. 이건 미국에 있을 때부터 후배들이 되게 무서워했다.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하여튼 가을 캠프에 훈련량은 많지 않았대요. 네. 뭐 그거 중요하시. 왜냐하면 개인 훈련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고 오겠지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네. 예습도 안 해오고 오면 그 수업이 뭐 못 알아듣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선수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 캠프에도 김주찬, 재용훈, 나전 이런 고참들도 막 합류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참 무서운 부분이 이 윌리엄스 감독이 제로베이스에서 선수를 2차 파악하겠다고 하고 지금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성적이나 평가 뭐 이런 건 필요 나는 없다. 모른다. 이거죠. 나는 그냥 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뭐 스탯은 당연히 보시겠지만 네. 자 미국 스프링 캠프에 선수만 50명 이상 데려가서 네. 스바이벌을 펼치는데 1차에 그때도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 뭐 땀을 흘리지 않는 선수, 게으른 선수 완전 아웃이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 왔는데 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선수는 바로 나 돌려보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네. 지금 막 엄청 쫄았다는데 선수들이 완전 난리 났대요. 이게 근데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그 기아가 좀 지난 2년 동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침체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좀 활력을 완전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걸 노리고
네. 자, 그 부분을 정말 주요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모셔온 측면이 있죠. 그리고 네. 윌리엄스 감독은 그동안 한국에 왔던 외국인 감독님들 중에서 네. 코치진을 다 포함해서 네. 커리어가 넘사벽이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선수들이 네. 못 까불어. 네. 어디 까불어 진짜. 그냥 하라면 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말하는 것이 그냥 교과서로. 네. 그냥 따로 신경 안 쓰고. 자,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내년에 기아 타이거즈는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요. 네. 또 좀 희망적인 부분도 많고 또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변수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의 기아 타이거즈 어떤 모습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뭐 일단은 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삼성 라이온스를 강력한 꼴찌 후보로 뽑는 바람에 많은 삼성 팬들께서 공분하시며 그럴 수 무슨 이런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단 한 번도 꼴찌를 한 적이 없는 팀을 덜크득 꼴찌로. 근데 자존심을 감퇴.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박펠레가 이렇게까지 또 삼성을 도와주는 것인가. 고맙다. 하하하.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네.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기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 감독 효과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조금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낚시보다는 좀 투망하는 식으로. 4위에서 6위 정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점집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긴 자, 한데요. 네.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내년의 목표가 4강입니다. 4강. 4강 안에 들어서 네. 뭔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는데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4위에서 느낌이죠. 6위 정도 네. 해보지 않을까. 네. 자, 4위에서 6위면 약간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기도 더 넓혀요 그러면? 아니 더 좀 좁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위에서 10위까지? 자, 한 4위에서 6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접니다. 예상한 사람이 접니다. 저 아시죠? 예.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또 기아 타이거즈는 뭐 여러 구단이 있지만 또 인기 많은 팀 중 하나잖아요. 네. 또 기아가 잘하면 또 흥행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달라진 변화를 얼마나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뭔가 좀 들썩들썩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